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질 적용을 하기 위한, 즉 매핑 작업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미지 에디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에디터는 만들어진 오브젝트에 재질을 입히기 위한 이미지를 불러와서 설정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편집기인데요. 서피스 에디터를 통해서 실제 매핑 작업을 하기 바로 전 단계의 작업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에디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에 대한 재질 적용, 즉 매핑 작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미지를 어떠한 이미지로 사용할 것인가 결정을 했다면 그 사용될 이미지를 이미지 에디터를 통해서 불러와서 색상이나 밝기 등과 같은 다양한 설정을 한 후에 설정된 이미지들은 나중에 서피스 에디터를 통해서 실제 원하는 영역에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소스를 일반적으로 맵 소스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미지 에디터를 통해서 매핑 작업을 위한 이미지를 불러와서 설정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메뉴의 위쪽 부분에 보면 서피스 에디터와 이미지 에디터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서피스 에디터는 실제 오브젝트에 재질을 적용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편집기고요. 그리고 이미지 에디터는 이미지 소스를, 즉 맵 소스를 불러와서 사용하기 적합한 상태로 설정을 해 놓을 때 사용이 되는 편집기입니다. 이제 이미지 에디터를 클릭해서 이미지 에디터를 열어봅니다. 이와 같이 이미지 에디터 설정 창이 나타났고요. 현재 네임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죠. 즉 불러온 이미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서는 불러온 이미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먼저 파일을 불러와 줘야 되겠죠. 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불러옵니다. 본 강좌 학습 자료 폴더에 보시면 다양한 이미지 소스가 있는데요. 지금의 이 이미지 소스들은 본 강좌에 사용이 될 맵 소스들입니다. 모든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올 파일로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어떤 파일을 불러와 볼까요? 먼저 무늬를 한번 선택을 해서 불러옵니다. 무늬는 일반적인 JPG 파일이죠. 여기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소스 항목에서 이미지 타입을 보니까 스틸로 되어 있죠. 즉 정지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시퀀스,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이미지 타입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는 스틸 하나만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만약 여기에 부합되는 그러한 이미지 소스를 불러왔을 경우엔 해당 이미지 타입이 활성화되고요. 참고로 라이트 웨이브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소스, 즉 맵 소스는 지금처럼 스틸 이미지 소스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시퀀스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움직임이 있는 낱장 형태의 시퀀스 파일을 사용을 하면 오브젝트에 재질을 적용을 했을 때 단순히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있는, 즉 동영상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TV 모니터와 같은 그러한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은 후에 액정 부분에 움직임이 있는 시퀀스 파일을 적용을 한다면 실제 그 액정 부분에 영상이 상영이 되는 그런 장면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라이트 웨이브와 같은 3D 툴에서 동영상을 표현하기 위한 맵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3D 작업을 한 후에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그러한 합성 툴에서 동영상이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합성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쪽은 컬러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디폴트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특별한 경우라면 원하는 컬러 형식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알파 채널이 있는데요. 알파 채널은 투명 정보가 있는 알파 채널이 포함된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사용이 되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그리고 인터레이스 사용 여부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방식으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레이스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겠고요.
그리고 이미지 퀄리티에 대한 설정인데요. 하이트, 오프, 그리고 로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상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하이트로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안티 엘리어싱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 경계 부분을 안티 엘리어싱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부드러운 소프트니스로 처리할 것인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아래쪽은 시퀀스 형태의 파일을 불러왔을 때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에디팅 탭에서는 이미지의 밝기, 그리고 컨트라스트, 그리고 색조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세츄레이션을 통해서 채도 값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를 통해서 역시 밝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인버트를 통해서 반전된 효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디폴트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되겠고요. 그 밖에 수치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리로드는 실제 맵소스로 사용이 되지 않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 복귀시켜주는, 즉 현재의 이미지 에디터에서 완전히 삭제를 해주고요. 리플레이스는 현재 선택된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바꿔줄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클론은 현재의 이미지를 복제할 때 사용이 되죠. 계속해서 로드를 통해서 새로운 맵소스를 불러옵니다. 이번엔 머그잔이라는 거 한번 불러옵니다. 머그잔은 포토샵 파일이죠. 머그잔이라는 글자가 있는 그런 파일인데요.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투명 채널, 즉 알파 채널이 포함된 그러한 이미지 파일입니다. 열기 적용이 됐고요. 자, 나머지 설정법은 동일합니다. 소스로 이동을 해서 알파 채널을 보시면 현재 이네이블로 되어 있죠. 디세이블을 사용하면 알파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알파 채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알파 채널이 포함된 그 영역이 투명 상태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흰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알파 채널 only로 선택을 해보면 알파 채널 부분은 투명한 상태로 처리가 되죠. 지금처럼 알파 채널이 포함된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 알파 채널을 알파 only로 해준다면 투명한 부분은 오브젝트의 고유 색깔을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즉 불투명한 요 머그잔이라는 글자 부분만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알파 채널이 포함된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시퀀스 파일을 불러올까요? 역시 학습 자료에 커튼 열리는 장면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번호가 붙어 있는 여러 개의 이미지 파일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미지 파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각각의 이미지의 모습이 차이가 있죠. 커튼이 점점 열리는 그러한 모습의 파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각각의 변화가 생기는, 즉 움직임이 다른 정지 이미지를 번호를 순차적으로 붙여서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을 시퀀스 형태의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퀀스 형태의 파일은 하나만 사용할 경우엔 정지 이미지로 사용이 되지만 지금의 이 번호가 붙은 그 순서대로 사용을 하면 동영상과 같은 움직임이 있는 그러한 파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맨 앞 번호죠. 맨 앞 번호의 파일을 선택을 한 후에 열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앞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스크린에 동영상이 상영이 되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시퀀스 파일을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미지 타입을 보면 시퀀스가 활성화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시퀀스를 선택을 해 봅니다. 그럼 아래쪽에 시퀀스에 대한 설정, 옵션들이 이렇게 활성화되고요. 참고로 애니메이션은 동영상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라이트웨이브와 같은 3D 툴에서는 동영상 파일을 직접 불러오기보다는 지금처럼 시퀀스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의 시퀀스 파일은 각각의 낱장의 파일들이
고품질 형태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영상 파일보다는 훨씬 좋은 품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투명 정보가 있는 알파 채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성 작업을 할 때도 용이합니다. 자, 나머지 옵션은 동일하고요.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프레임 레이트가 있습니다. 초당 사용이 되는 프레임 개수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29.97 프레임 사용하죠. 그렇지만 애니메이션 작업을 위해서라면 24프레임 정도 사용을 하겠죠. 자, 퍼스트 프레임은 최초로 시작이 되는 프레임 번호, 라스트 프레임은 맨 마지막 프레임 번호, 스타트 프레임 현재 0으로 되어 있는데요. 0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인아웃이 있습니다. 인아웃 슬라이더를 조절을 해보면 변화가 생기죠. 최초로 시작이 되는 프레임, 즉 장면을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한다면 최초로 나타나는 장면은 이와 같은 장면이 되겠죠. 그리고 아웃은 끝나는 장면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이처럼 이미지 에디터에서는 매핑 작업을 위해 사용이 되는 이미지 소스를 미리 불러와서 최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설정을 해놓는 편집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조작하는 방법이 특별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라이트웨이브를 통해서 라이트웨이브의 이미지 에디터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특별히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매핑 작업을 위한 이미지, 즉 맵 소스를 불러와서 설정을 해 놓았다면 이제 만들어진 오브젝트에 적용을 하는 일만 남았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에 있을 서피스 에디터에 대한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